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국 증시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에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하락 신호하고 이제 물음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글쎄요. 하락 신호라고 이게 물음표를 찍을 만큼인가. 좀 최근에 좀 중국 증시 한 5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된 건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외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증시가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식의 약간 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 종가로 봤을 때는 상해 종합 증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상해 종합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전히 3,400선에서 좀 작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52주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IT 기술주라든가 좀 방산 관련주들, 아무튼 중국이 미국의 그 방위력을, 그 군사력을 따라잡고자 하는 의지들이 이런 주가로도 좀 연결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타이거 합성 차이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전 고점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 사실 순자산 대비해서 좀 오버슈팅 했던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또 좀 줄여지면서 다시 또 우상향 패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전부터 외신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태클이라고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좀 걸어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흔들려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계속해서 중국 증시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국유기업의 어떤 개혁 발전 방안이라던가 경제 발전 방안을 정부에서 다시 한번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던데, 지금의 조정의 하락 신호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 블룸버그에서 이 외신이 이 중국 시장의 하락 신호라고 좀 본 것은 대해서는 일단 유동성 관련된 좀 지표들을 자기 나름대로 좀 한번 꼽아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주 대비해서 좀 회전율이 한 47% 정도 급감을 했다라는 측면,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50%가 좀 줄고, 신용 융자가 38% 정도 감소를 했다. 이게 과연 중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동성 랠리가 맞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유동성 랠리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라는 측면, 또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7% 초반의 경제 성장률을 또 꼬집으면서 단기간 급상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중국을 원래 일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원래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만 내놓는 것들이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 다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블룸버그 기자가 중국에서 살고 중국인들하고 10년 이상 살면서 중국인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억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신을 통해서 진짜 좀 현명한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대한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놓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 기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회전율 자체는 어떻게 됐든 연평균 그 회전율 자체는 굉장히 상회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신규 계좌 개설 건수 1년 내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2배 정도가 늘어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단순히 고점에서 이렇게 저점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로 펀더멘털이 붕괴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지금 12배, 13배 정도 되고 있는 상해 증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다라는 측면, 공산당이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좀 자제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진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한 규제 효과,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지금 시장에서 짬뽕이 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 또 어제 이제 상하이시에서 우리는 이제 GDP 이제 관심 끄겠다. 예. 질적 성장에 주력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철저하게 중국은 좀 그냥 무시하고 누그러뜨리고 간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옛날 중국 정권 같은 경우는 8%에 목을 메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고, 사실 미국에서도 외신에서도 그쪽에 달라붙어 있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바뀌었지만 우리는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퀀티티가 아닌 퀄리티에 초점을 맞춘 성장을 하겠다, 제대로 된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GDP 성장률보다는 부채나
환경에 관심을 가져가면서 이런 것들을 억제를 시키면서 네.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전 세계에다가 리커창 총리가 밝힌 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외신에서 중국을 이렇게 자꾸 수치적으로 좀 괴롭히면은 우리는 GDP 집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까요?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대로 이제 질적 성장을 이제 뚜렷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주제가 중국 증시 하락 신호라고 가져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중장기적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 유효할까요? 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뭐 조금 뭐 트리거가 돼서 약간 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당 마음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중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변한 게 전혀 없고요. 조정 시 ETF, 뭐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같은 경우나 뭐 코덱스 A50 같은 차이나 A50 같은 경우는 조정 시마다 매수하시면서 1, 2년을 바라보시는 투자를 하시기를 네. 권고드립니다. 네, 어제 뭐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요럴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ETF 매매에 유효한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장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중국 증시 관련해서 ETF 매매 관점 긍정적으로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헤지 펀드의 베팅입니다. 네,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리님. 일단 국제유가가 지금 4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더 떨어질 거에 대한 베팅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계 비용인 상태인 45달러에서 계속 네.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상승이나 하락 양쪽으로 어떻게 뭐 베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네, 헷갈리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사우디 국왕님 그 큰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어떻게 뭐 좀 유가가 뭐 정책이 바뀌면서 뭐 감산을 돌입하지 않겠느냐. 근데 뭐 전혀 뭐 그런 정책 움직임은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우디 뭐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에서 그다지 유가를 감산을 하면서 그럴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외신들에서는 보니까 2년 내 최저 원유 시장의 어떤 영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해양에서 이제 리그선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우리 TV에 보면 막 바다에 떠 있고 막 불 나오면서 그 시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리그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금 한 1317대라고 해서 2년 내 가장 최저치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안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도 없고 공급도 지금 뭐 넘쳐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뭐 리그선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상승은 아닐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제가 원래 헤지펀드들이 상승 베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하락 베팅을 하는 선물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생기는 것들이 하나의 좀 신호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에너지 의장 같은 경우는 40불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또 어떤 양반은 뭐 35불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말들이 많은데 일단 여기서 제가 항상 뭐 정유주에 관련된 투자 관점들을 오늘 좀 한번 전환을 시키고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원유 생산이 꾸준히 좀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헤지펀드들이 더 떨어질 것에 베팅을 요즘에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에너지 섹터들이 또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서 투자 관점을 또 다르게 보신다는 의견 같은데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SOE를 한번 지금 추천을 매번 드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네. 가장 늦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을 한 10% 정도 수익이 나고 한 15% 이상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원유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 그림을 뭐 업사이드 측면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뭐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도 뭐 다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네. 저는 어느 정도 그 원유 가격이 좀 따라와주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오히려 그때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을 때보다도 지금 유가는 한 20% 30%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상승 쪽에다가 베팅을 하면서 가져갈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냥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SOE는 좀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이 정도 먹었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고요. 22 추가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타국
그 통화들이 계속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달러 인덱스들 지금 뭐 상승을 계속하고 뭐 장대 양봉을 내면서 가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유가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에너지 업체의 주가 상승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좀 억지를 써가는 그림들을 너무 빨리 제시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로서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접었다가 좀 상승할 때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다시 펼쳐들고 에너지 업체에 다 투자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좀 여쭤보자면은 그 사우디 국왕 이제 타계할 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가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뭐 게임 끝났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만약에 뭐 베네수엘라 같은 뭐 대통령,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니까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만약에 왕이라고 해서 뭐 베네수엘라처럼 뭐 재정 파탄이 나고 있는 상황, 중국으로 뭐 돈을 뭐 받으러 돌아다니는 뭐 차관을 받으러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면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는 틀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막대한 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이 돈 가지고 있는데 굳이 지금 그리고 예전에 그 2세 아드님 같은 경우도 저유가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다시 유가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뭐 단숨에 칼을 들어 올려 가지고 유가 뭐 감산을 안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까지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갖고 계셨던 분들 이제 보수적으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 움직임이 날 때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관련 전략 꾸준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가져야 되느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려감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